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썰 고민사연. 라이프 플레이어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라이프 플레이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붕어 형님.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연을 적어봅니다. 현 나이 만 29살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1인으로 현 시국에 제가 취업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지나온 날들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재수를 하였지만 실패하여 지방에 4년제 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입교도 늦었고 군대도 동갑내기보다 늦게 입대했습니다. 21개월 군생활을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하여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 마치고 2018년에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 대학원에 들어갔고 학예시험을 했었습니다만 실무 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6개월 정도 하고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더군요. 다시 한번 내가 무엇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로를 잘 생각해야만 하는 원점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큰 고민 후 내린 결론은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19년 4월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기술교육원에 PLC를 배우는 과정으로 들어가 교육을 받았지만 갈수록 서서히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반으로부터 전산 컴퓨터 관련 자격증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흥미가 생긴 저는 PLC 도전 끝을 냈고 이때 내린 결론은 전산직 혹은 AS 센터 분야로 취업을 하여 이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서오세요. 12월에 알선 취업을 하기 전에 PC정비사 2급 필기를 패스하고 알선 취업, 멀티비전 구축회사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하고 실기를 패스하여 재작년인 2019년이 끝나기 전에 PC정비사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만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기술교육원 교수님의 조언으로 2020년부터 차근차근 자격증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2021년 8월까지 취업 자리를 알아보며 인생의 비트코인을 자격증 취득기를 생각하고 지금은 거의 끝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황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행정고시에 비하면 덜하겠지만 자격증 공부도 준비기간이 길어지면 지친다는 걸 발견하였고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공부도 그리 잘한 편도 아니었고 이해력도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겪었던 교통사고가 원인이었을까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지금도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또래 친구들이나 한두 살 정도 아래의 동생들은 취업을 한 이들도 있는데 저를 바라보자니 초라해질 뿐인 것 같습니다. 객관하여 저를 바라봐도 패배자라는 생각이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남매가기 누나들은 이미 결혼까지 한 상황이고 저는 결혼에 큰 생각이 없을 뿐더러 아직 취업이라는 거대한 과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자신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괴감이 듭니다. 자업자득이라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군대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지금도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것을 PTSD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까 합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안문하고 패배자 같은 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취준생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취득한 자격증 PC정비사 1급, 정보처리 기능사,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운전면허 1종 보통. 현재 도전 중인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며 필기 합격하고 실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연이 좀 기네요. 기면 뭐 끝나고 나서 또 더 할 수 있는 거고. 잘 들었습니다. 좀 이게 방황의 시기가 좀 길었네요. 제가 봤을 때 뭔가 확실하게 이걸 딱 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네. 약간 김동리가 비슷하다고요. 김동리 죄송합니다. 나이도 비슷하네. 동갑 아닌가? 만 29면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이플랜님한테. 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연 안에 뭔가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알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좀 본인이 답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노코멘트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군생활 때 좀 힘들으셨나 봐요. 군생활 때. 저도 군생활을 잘 보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군대에 대해서 딱히 할 말 없습니다만 군대 전역한 지가 지금 한참 됐잖아요. 만 21하면 남자나이 31. 31하면 전역한 지가 한 이제 7년, 8년 됐는데 아직도 PTSD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전역한 지가 꽤 됐잖아, 이게. 그래서 솔직히 그 정도 됐으면 가물가물해야 되거든요, 군생활이. 어렴풋이 뭐. 나는 솔직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가 나를 갈궜는지도 생각조차가 잘 안 나요. 지금 정도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한 5년, 전역한 지 5년 지나면 웬만하면 기억 속에서 좀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억을 한다는 거는 좀 군대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전역한 지 7년이면 꽤 오래된 겁니다. 이런 맞죠?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군 생활 웬만하면 생각 안 해요. 술 먹을 때나 가끔 이제 친구끼리 얘기할 때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냥 앉아서 하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어디 가서 군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왜냐 뭐 이거 뭐 내세울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사실 뭐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면 싫어하기도 하고 잘 안 꺼내는 거긴 해요. 예. 그럼 한 가지 또 여쭤볼 거 싶은 게 그 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지금 학사졸 아닙니까? 대학교 전공은 이제 아예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세울 게 뭐 님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어요. 저도 없고. 다 다 전부 다 음, 비슷비슷한 입장을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기가 취업을 할 때 어느 쪽을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취업을 딱 하겠다는 노선을 확실하게 잡은 겁니까? 전산직 혹은 AS 센터. 얘 그거 아니야? 그 컴퓨터 수리하고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왜 길 가면 한 대씩 그 상가 건물에 하나씩 있는 그 컴퓨터 수리점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음. 자, 그러면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노선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예,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확실하게 잡았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뭐,
제가 뭐 님한테 뭐 이것저것 막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사연에. 음, 일단 목표한 거 다 따시고 뭐 취업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확실히 잡았다고 하니까 뭐 확고하시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이 내용이 나와요. 가끔 잊을만 하면 군대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정신과 치료 상담 한번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받으세요. 내가 보니까 이거 좀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과거의 기억이 본인이 짓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는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나도 군생활 잘한 거 아니고 군생활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뭐 지금 군생활 때문에 막 이거 머릿속에 잡혀가지고 막 악몽 꾸고 막 계속 불현듯 생각나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군생활에 대해서. 뭐 전역한 10년 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보통 5년 지나니까 기억이 없던데요, 저는. 이건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나중에 받겠다는 건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안 받아요. 나중에 받을 예정이 아니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받으셔야 돼. 받는 거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미님. 나민이 좋아하는 고민사연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정신과 다니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정신과를 다니는 거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정신과를 다니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 정신과 다닌다고 혹시나 뭐 면박을 주거나 혹시나 뭐 비한 적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썰방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라이프 플래너님한테 왜 정신과를 가라고 상담을 받으라, 약을 먹으라고 왜 얘기하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참 힘들었던 기억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가십거리를 생각한다거나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지워버린다. 근데 지금 군 생활에 전역한 지가 7년이 넘었는데 7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한 3년, 4년만 돼도 군 생활 별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예. 전역하고 나서 한 3년만 지나면 그냥 내가 군 생활을 했었나? 정말 누구였지? 기억이 없습니다. 난 이름, 그때 근무했던 뭐 중대장, 소장 이름 다 까먹었어요. 부수장 이름도 다 까먹었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길 가다 나 아는 척하면 나 모를 것 같아. 얼굴도 까먹었어요. 그냥 내 부대 명만 알고 있지. 다 까먹었다니까. 제가 막 군생활 때 힘들었던 거 얘기하잖아요, 방송 때.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 얘기한다고 막 진짜 막 잘 때 막, 뭐 과외가 들린다거나 막, 땀이 삐질 난다거나, 그렇지 않아.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 플레이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꾸 군생활 때 아픔이 짓누르고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치료 안 받으시면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힘들어요. 이거 나루토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라이프 플레이어님 수정하겠습니다. 나루토님 말고 라이프 플레이어님 사연자분. 지금 본인 심각하면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좀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군생활하면 다 힘들었고 다 어려웠고 군생활 때 정말 때려주고 싶었던 그런 고참들 짜증나는 순간도 있었어요. 저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어딘가 잘 살고 있겠죠. 그냥 난 그런 생각이에요. 어딘가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난 그런 입장이야. 근데 내가 전역하고 나서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엮인 적이 없어. 몰라, 길 가다가 그 사람 나한테 군생활 힘들게 한 사람하고 뭐 한 동네에 산다거나 그 사람하고 뭐 계속 부딪히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라이프 플랜이 물어볼게요. 혹시나 군생활 때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전역하고 나서 밖에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길 가다가 본 적 있다거나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거나. 웬만하면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지역에서 뭐 군생활 했던 사람도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 볼 일이 없어.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 잊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걸 여기 보면 받아볼까가 아니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받아볼까가 아니라. 받아볼까가 아니라 받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받아봐야 돼. 왜냐, 이것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방치해 놓으면 계속 부전듯이 생각이 나서 일할 때 지장을 줘요. 이제 군생활을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예비군 7년 차면 뭐 향망도 끝났겠다. 이제 뭐 거의 끝난 거지 이제. 지금 메론하기 때문에 예비군도 끝났잖아 이제. 뭐 민방위 아니면 뭐 갈 일이 없지. 민방위 얼마 한다고? 뭐 1년에 한 번밖에 더 하나?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군대 기억이 자유로워져. 본인 스스로 이걸 못하겠다 하면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돼요. 외부의 힘을 빌려야 돼. 내 혼자서 극복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식하지 마요. 님은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 자꾸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나 한두 살 정도 아래 동생들이 취업을 한 일도 있는데, 그건 지들 사정이죠. 아니, 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준다고 저 사람들이 뭐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나 지금 어렵고, 나 지금 방하고 있어. 뭐, 내 얘기를 들어준 적 있어요, 저 사람들이? 아니,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데, 왜 저 관심도 안 주는 사람들이 근황을 왜 파악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 나한테 신경 써줄 것 같습니까? 관심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조언이나 도움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단 한마디도 안 해주고, 다 1분의 신경도 안 써주잖아. 근데 왜, 나는 왜? 왜 저 또래 친구들 관심을 주냐 말이에요. 신경을 쓰냐 말입니까? 의식을 왜 하는 거냐 말입니다. 아무 도움 안 되고, 아무 동기부여 안 돼요. 괜히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야. 그냥 저 사람들, 한두 살 저 같은 또래들, 그냥 지대로 살아고 하세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이프 레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중간에 잘릴 수도 있는 거야. 저 친구들 취업했다고 무조건 쭉 다닐 것 같아요.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 먼저 취업을 한 사람 5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5년 뒤에 내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백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근황 같은 거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라이프 레어님. 내가 선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 내 먹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자꾸 저런 거 의식하면 자격지심이 생겨요. 어떤 느낌 드냐면 자꾸 의식하잖아요. 저거 보면 아, 나 뭐 하는 거지? 쟤네들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취업하면 쟤네들은 대리 달았겠지? 아니면 저 주변에 뭐 결혼한 사람이나 오면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되거든요. 신경 쓰면 관심 가지면 그렇게 돼요. 인간이란 동물이 원래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신경 쓴다 한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말이죠. 솔직히 도움 안 됩니다. 일절 안 됩니다. 실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랑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 나랑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 라이프는 생각해보세요. 저 또래 친구들 뭐 자주 봅니까?
뭐 최근에 연락하고 뭐 술도 같이 마시고 자주 봐요? 아니면 뭐 개 같은 거 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봅니까? 1년에 몇 번 봐도 뭐 그렇게 살가운 얘기도 안 하고요. 안 보면 뭐 그런 얘기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각자 인생. 저 친구들은 저 친구들 인생 살아라고 하세요. 라이프 플랜은 플랜은 인생 살면 돼. 그리고 각자 가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도와줄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라이프 플래너님이 지금 하는 뭐 전공, 그 진로 중에 나랑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랑 같은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이 보여요? 없, 없죠? 없을 거야, 아마. 그러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야. 냉정한 얘기지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내한테 어떤 뭐, 에너지도 줄 수 없는데, 여기 뺏어가는데 자꾸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남매관계 누나는 이미 결혼까지 항상, 그 누나 인생이야. 자, 누나도 좀, 이런 말 하면 그 누나분한테 좀 신뢰를 했을 지 누나도 남이에요.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다른 게, 여자 형제는 시집하면 남이야. 반남이에요. 가족 관계에서. 왜 여자들한테 출가 외인이라 말 쓰겠습니까? 외인이 뭡니까? 남이라는 거예요, 남. 한자로 남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가족 관계에서 여자들이 취직 가면 출가 외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출가 뭡니까? 집을 나가는 거야. 집을 나가서 남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결혼까지 했으면 신혼집 찾아가지고 다른 데 살겠네요. 그럼 남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 명절 때 아니면 안 보는 거예요. 명절 때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인생인 거야. 그분들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분들 앞날은. 라이프라인 잘 들으세요. 결혼까지 했으면 이미 신혼집 구해가지고 사람 찾았겠네. 그럼 부모님 집에도 안 오시겠네요. 님 볼 일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님 신경쓸 겨를도 없을 거예요. 왜냐? 저분들 신혼집 찾았기 때문에 자기 신랑하고 자식들 챙기느라, 시댁 챙기느라 적이 없어가지고 님한테 관심 못 줄 거예요. 그럼 내가 남처럼 신경을 쓴다 한들 저분들도 별로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여자란 동물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리카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은 결혼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 집안 벗어나잖아. 그러면 아예 여기 친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가족들은 이제 내팽개 쳐버린다니까. 내팽개 친다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식구들만 챙긴다니까요. 출거가 아닌 되는 사람은 신경 안 쓴다니까. 정말 어떤 경조사 때나 중요할 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누나 인생이 앞날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해가 됩니까? 자, 아직 취업이라는 거대한 과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괴감이 든다. 취업이라는 거대한 과제라고 했는데, 취업은 거대한 과제가 아닙니다. 취업은 스테이지 1입니다. 게임의 스테이지 1을 거대한 스테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님이 거대한 과제라고 했는데, 거대한 과제라고 하면 게임을 치면 라스트 스테이지예요.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근데 왜 취업이 끝판왕이 됩니까? 취업은 끝판왕이 아니면 시작입니다. 시작을 거대한 과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작이 나보다 늦을 뿐입니다. 이거를 거대한 과제처럼 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취업이 좀 늦어진 것 뿐이에요. 이럴 때에서는 본인은 좀 으쌰으쌰 해줘야 됩니다. 음. 그리고 집에만 있지 마세요. 라이프를 집에만 있지 마.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네. 과학성도 세세요. 내가 보니까 이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집에서 뭔가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뭐 공부한답시고 어디 안 가고 어디 그냥 특정 공간에 갇혀 있으면, 특히 공무원하면 이렇게 돼. 공무원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막 날씨 좋은데도 막 그 특히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공무원 공부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오히려 비 올 때 집중이 잘 돼요. 비 올 때는 밖에 나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막 벚꽃 피고 벚꽃 냄새가 막 그 도서관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 냄새 맡으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사람이. 이 날씨 좋은 날 나는 공부나 하고 있고, 오히려 막 그럴 때 더 우울해진다니까요. 진짜로. 봄 때가 제일 공부하기 힘들어요. 수험생한테 물어보세요. 3, 4, 5월 달에 공부하기 제일 힘들어. 벚꽃 필 때. 특히 4월 때 미쳐요, 이게. 벚꽃 향기, 아카시아 향기가 보통 이제 도서관에 화단에 막 심어 넣잖아요. 그 냄새가 이 창문을 타고 와요, 이 냄새가. 그 도서관 창문 사이로 저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 나들이 가는 건. 그런 거 보면 막 청승맞게 나이, 여기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 공부나 하고 책이나 보고 있고 막 단어 외우고 있고 뭐 아저씨인가 막 이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요즘에 날씨 좋잖아요. 불봉더비님 어세요? 날씨 좋잖아. 날씨 좋은 날 운동도 하고 강화성도 써야죠. 수험생들이 왜 우울해지는지 아십니까? 수험생들이 공부한다는 핑계로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요. 그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안 나가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나가요. 게을러서. 그나마 경찰이나 소방은 체력 준비가 있으니까 한두 시간 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체력 시험 잘 보려면. 예. 체력 시험 잘 보려면 운동 헬스장이나 아니면 이제 운동장 가가지고, 아시잖아요. 그 1시간 정도. 보통 경찰이 운동하는 게 스쿼트하고 그 크러치라고 해가지고 그 팔굽혀펴기, 이제 허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팔굽하고.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턱걸이, 딱 경찰이 필요한 부위 있잖아요. 턱걸이하고 스쿼트하고 크런치, 예. 그리고 이제 유산소, 딱 요 네 가지만 해주면 돼. 요것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시험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진짜로. 예. 경찰은 웃긴 게 몸짱 되려고 할 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경찰은 딱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시험에 필요한 딱 그것만 하면 돼. 예. 평소에 세트별로 이제 팔굽혀펴기 좀 해놓고, 그래서 좀 근육 키워놓고, 평소에 이제 좀, 예,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하면 빡시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만 해도 진 빠지거든요. 예. 공부하다가 갑자기 1시간 하잖아요. 진이 싹 빠져요, 이게. 생각보다 고강도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새끼로 빠졌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 어. 이게 책상에 앉아 있어도 공부 안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진짜로. 안 되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보통 제가 수험생들한테 어떤 말 하고 싶냐면, 점심 먹고 나서 일부러 밖에 나와요. 밖에 나와서 그냥 한 바퀴 돌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한 바퀴 돌아. 뭐 음악을 듣든 유튜브를 보든 한 바퀴 돌고 나와요. 그럼 머리가 좀, 약간 좀 공부하면서 우울한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내려앉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왜 걸으면 사람들 보는 것도 이게 정서적으로 좋거든요, 이게. 풍경 보는 것도. 너무 안에만 있으면 뭔가 감옥 같아요. 당연히 감옥 같죠. 감옥이 뭔데요? 감옥이 쇠창살로 공간을 이렇게 한정적 막아놓고 딱 거기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감옥 아닙니까? 그 수험생 밖에 안 나면 감옥이랑 똑같죠. 화장실이나 열람실 말고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재수보다는 활동반경이 넓다 하더라도 딱 그 건물 안에서 못 나가는 거잖아. 감옥이 아니고 뭔데요. 감옥 같은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이게. 인간은 누구든 그냥 감옥같이 생활하잖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감옥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럼 감옥이에요, 감옥. 집이라는 감옥이야. 눈치 안 보는 감옥이죠. 그렇게 생활해 보세요. 그럼 누구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특히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집에 있으면 자존감 떨어. 난 날씨 좋은 날이면 더워도 나가요. 덥고 추워도 나가. 이상하게. 네, 버릇이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 변화를 굉장히 요동치게 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저도 우울해져요. 집에만 있으면. 일이 있는 거 아니면 집에 잘 안 있어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하거나 뭐 유튜브 작업하는 거 아니면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에만 있지 마세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미 진로를 확실하게 잡았으면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군대 트라우마 지금 극복하기 힘들면 당장 내일이라도 정신과 진료 예약 잡아서 상담 받으시고요. 미루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 직장 안 다닐 때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세요. 누나 어떻게 누나 뭐 결혼하고 나면 출가 애인이지 신경 쓸 이유 없습니다. 그 남편이 신경 써 주겠죠. 내 몫이 아닙니다. 그 친구도 어떻게 살겠죠. 그 친구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집에만 있지 말고 집에만 있으니까 자존감, 자기감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변화도 없으니까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사는 거지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뭐 자전거나 타시고요. 뭐 자전거 걷기, 네, 걷기 같은 거 하시고 땀도 좀 흘리며 샤워하고 나면 개운합니다. 네, 개운해요. 뭔가 약간 그 몸과 마음이 약간 리셋된 느낌?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시죠? 운동하고 나서 샤워 쫙 하면 이제 뭔가 몸에 이제 어떤 그런 컴퓨터 드시면 약간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컴퓨터에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는 거. 어, 약간 컴퓨터 파일을 청소하는 느낌. 그런 느낌. 내 몸을 뭔가 파일을 청소하는 느낌. 그러면 뭔가 마음이 리마인드가 돼요. 네, 땀 흘리고 나서 운동하면.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왜냐하면 저도 근심 걱정이 있거든. 누구나 근심 걱정은 다 있어요. 샤워하고 나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뭔가 몸만 씻겨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뭔가 이 불순물 씻겨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잘 씻고 하면 좀 달라질 겁니다. 아무튼 라이프 플레이어님 다 힘들어. 님 말고도 다 힘든데 그 운동하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좀 많이 그 운동 같은 거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치지 마세요. 지치면 안 돼. 마음이 지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왕 진로 잡은 거 끝까지 하시고 취업 준비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1년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나중에 가면 비슷합니다. 라이프 플랜. 본인만 힘든 거 아니니까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줄 뜨지 마시고요.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라이프 플랜님. 인생은 장기전이 100m가 아니에요. 42.19km보다 더 긴 마라톤 코스예요. 벌써부터 지치면 어떡합니까? 이제 2km 뛰었는데. 나머지도 뛰어나가야죠. 아무튼 좀 도움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일부터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플랜님 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